2021년 4월 9일 브로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동아일보 전합니다.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국내에도 닥치면서 반도체 셧다운에 따른 한국 경제 충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차량용 반도체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액의 13.6, 고용의 11.4를 차지하는 기간 산업입니다. 반도체 공급난이 올해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한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이즈 전합니다. 한국의 김치가 코로나19 예방과 증상 완화에 기여한다는 기사가 최근 러시아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김치 유산균의 항코로나 바이러스 효능을 알렸습니다. 김치의 세계화를 가속화할지 주목됩니다. 다음 연합뉴스 전합니다. 카카오가 주식 액면 분할을 위한 매매 정지를 하루 앞둔 가운데 분할 이후 주가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이 주가 자체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소액 주주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카오는 오는 15일 주식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쪼개는 분할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12에서 14일 매매가 일시 정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경제 전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주요 인사들이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강조하며 집 사지 말라고 말렸지만 실제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의 자산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일 KB부동산이 조사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소형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7억 6,789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평균 6억 2,597만 원, 대비 1년 만에 1억 4,192만 원이 치솟았습니다. 두 번째 국제뉴스입니다. 한국일보 스마트시티의 사활건 호찌민시, 뒤늦게 한국의 SOS. 한국이 베트남 누적 외국인 직접 투자 1위 국가이긴 하지만 국제사회 영향력과 자금 동원력을 고려하면 일본과 중국은 물론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글로벌 기업들에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업체의 비리와 반중 정서로 베트남 내 최근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신뢰도가 높고 외교 갈등이 없는 우방국이자 코로나19 시대에도 2만여 명의 기업인이 입국하고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과 능력까지 갖춘 나라. 그런 한국을 향해 호찌민시가 SOS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중산층 줄고 빈곤층 급증, 코로나 경제회생 수술 나선 세계 각국. 미국의 여론조사 연구기관인 퓨리서치 센터가 지난달 세계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수입이 10에서 50달러 사이인 전 세계 중산층 인구는 24억 6,400만 명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9천만 명 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코로나 충격 때문입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7일 IMF 세계은행 봄총회 기간 중 화상회의를 열고 경제 전망이 개선됐지만 부양책을 조기에 철회해서는 안 되며 올 중반까지 법인세 한선 설정과 디지털세 부과 방안 등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합뉴스 중국 미국 기술 이용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중.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이용해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최대 5배 속도를 내 발사 준비부터 수시간 안에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어 각국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고 전쟁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도 불립니다. 이 무기 개발의 속도를 내려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슈퍼컴퓨터가 필수적입니다.
이 슈퍼컴퓨터에는 파이티움 테크놀로지라는 중국 반도체 업체의 칩이 사용되고 미국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 칩을 만든다는 게 WP의 설명입니다. 세 번째, 정치 뉴스입니다. 노컷 뉴스, 차기 대통령 감에 이재명 24, 윤석열 18, 이낙연 10. 차기 대권 경쟁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 범위 내서 다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지사를 꼽은 응답률이 전체에서 2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지사는 일주 전 조사와 같은 지지율을 유지했으며 반면 윤 전 총장은 전주보다 7포인트 하락한 18의 지지율을 기록해 2위로 내려앉았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4주째 10에 머물렀습니다. 연합뉴스TV, 문 대통령 국민 질책 엄중히 수용. 국정쇄신 속도.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47제 보궐선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몸을 낮췄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국정쇄신 작업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뉴스원, 인니 국방장관 방한했는데 KFX 분담금 얘긴 왜 없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자국과 우리나라가 공동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X CJ 1호기 출고식 참석차 방한했습니다. 그러나 프라보어 장관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8일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현재 KFX 사업 추진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측의 사업 분담금 체납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 속사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김어준 뉴스공장 폐지? 오세훈 덕에 구조적으로 안 돼. 방송인 김어준 시사진은 자신이 진행 중인 교통방송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구조적으로 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BS도 재단으로 독립이 됐고 보고 박원순 전 시장조차 방송 출연을 마음대로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번째 사회 뉴스로 이어집니다. 이데일리에서 전합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김태현 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국과수에서 보관 중인 미제 사건의 DNA 자료와 비교 감식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만에 하나 김 씨가 과거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미제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에서 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에마가 조사 끝에 백신이 희귀혈전 생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자 각국이 접종 권고 연령을 변경하고 나섰는데 같은 유럽 내에서도 이 기준이 들쭉날쭉해 혼란만 커진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한국경제에서 전합니다. MBC 기상캐스터 박하명이 정치색 논란을 사과한 가운데 허위 사실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MBC 날씨는 47 보궐선거 이후 일기예보에서 특정 정당의 패배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듯한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역풍이 거세지자 해당 영상은 삭제됐습니다. 다음은 서울경제에서 전합니다. 게임사 펄어비스 직원 10명 중 3명이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펄어비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펄어비스 직원 1135명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한 사람은 329명 29.0에 달했습니다.